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의 답답한 정체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과 지금은 이 서력 교체라는 부분들은 결국 손바뀜, 자, 손교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어떤 이슈인지, 자, 결국 이 손바뀜과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알트코인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CEX에서 36만 유니, 자, 여기서 유니는 유니스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유니스왑을 거래소에서 인출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흔히 거래소에서 어디로 물량을 보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물량을 샀다, 우리가 이렇게 업비트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화를 어디로? 거래소로, 업비트로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소에 보통 물량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고래들은요, 거래소에 물량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래들은 이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빗썸 업비트에서 36만 개의 유니스왑을 이동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보관을 했다,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이 RWA 토큰화에 초점을 맞춘 2억 5천만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부분들, 이 판테라 캐피탈과 함께 온도 파이낸스가 미국 측 기반 토큰과 같은 상품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온도 파이낸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온도 파이낸스의 실사용,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런 펀드를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온도 파이낸스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알트코인 이슈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이렇게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옵션 만기일에는 보시다시피 대규모 물량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월 초와 월 말에는 이런 대규모 물량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강해진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금요일날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 보통 회복이 바로바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시간봉 흐름으로 봤을 때, 오후 5시에 이렇게 만기가 끝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시 딱 되자마자 바로바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만기일이 있구나,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회복은 만기일 이후에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바로바로 회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등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주로 이런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쪽 보게 되면 대부분 물량들이 미국 투자자들의 물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열리고,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가 바로 오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전에 보통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더라도 오후에 회복해주는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 주도하에 움직이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다. 그래서 혹여나 오전에 떨어지더라도 시장 방향은, 오늘 방향은 오후에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나오는 등락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팁을 또 드리고자 하고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 좀 여러분들이 업비트 많이 키고 보시잖아요. 근데 오전에 막 떨어지는 경우에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후에 또 보면 바로 회복해주는 경우,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 등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준비했던 부분들, 비트코인 대비 부진한 흐름들,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 중, 그쵸?
고래들도 매집 중이고 이렇게 기관들도 꾸준히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력 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예시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고래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사실 크게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체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 이슈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고래들의 매집 상태를 우리가 봐야 고래들의 매집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자, 항상 말씀드리는 아비트럼에 대해서 먼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 이 빨간색 선, 자, 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이 빨간색 봉이죠. 이 빨간색 봉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쵸? 이 검은색 라인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이 물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0일 동안 처음에 매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물량을 풀게 되면, 물량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갔던 매집 기간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검은색 선을 파악을 할 때, 자, 여러분들 고래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막 급등하고 있으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파나 안 파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나중에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승을 할 때, 그리고 바닥일 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고래들이 물량을 잘 들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바닥일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보는 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도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지 이 여부를 보는 거죠. 매집을 하고 있으면 결국 이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비트럼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색 봉 자체가 뭐냐면 손교체,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대량으로 길게 막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손바뀜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빨간색 봉만 보고 알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뭘 봐야 돼요? 자, 이 검은색 선. 세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 그쵸? 근데 갑자기 손바뀜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쭉 빠지죠. 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쭉 빠지죠? 그리고 이 빨간색 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고래들이 손바뀜이 있었구나. 손교체가 있었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 터진 빨간색 봉은요,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물량을 바닥에서도 여러 차례 물량을 매집을 하죠. 자, 이때부터, 자, 이때가 9월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까지 해서 매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3개월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던 고래들의 단가를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개월간의 고래들의 단가 구간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 3개월간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쭉 이어진 수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선을 이대로 보시면 되세요. 그죠? 네, 이렇게 그어놓고 중간에 꿈틀거리는 이 빨간 선이 보이신가요? 자, 보시면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 그리고 수평선, 그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 이 1번 구간이 이 당시에는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잠깐 이걸 끄고 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래들의 단가 구간, 자, 이런 단가 구간들은 매번 이렇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고래들의 손실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에서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변하듯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는 여기가 1번 구간이었죠. 평단가. 그리고 이때 이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선 구간의 봉의 시가 훨씬 더 낮아졌죠. 여기서 이 손실 구간에서 또 매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번 위치가 이때는 고래들의 평단이었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보통 매집이 완료되게 되면 고래들의 평단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기가 막히죠. 고래들의 평단을 돌파하자마자 완벽하게 올라가고 지지를 해줄 때도 고래 평단 구간들을 또 잘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자, 두 번째는 뭐냐? 고래들의 흐름들, 고래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검은색 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자, 고래들의 물량들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 바닥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닥에서 쭉 올라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전에 강한 지지 저항 역할을 했던 게 고래들의 평단가 구간들이고, 결국 이렇게 바닥을 찍고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돼요? 자, 아비트럼은 이런 흐름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단 이렇게 급등하기 전까지는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변동성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코인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래들의 흐름들, 세력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니스왑도 이렇게 검은색 선이 쭉 떨어지게 되죠. 자, 뚝 떨어지는 건 뭐예요? 고래들이 물량을 손교체, 손바뀜이 됐구나 라는 부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손바뀜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들 역시나 10월, 11월 약 2달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달 동안의 평균 매입가 구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검은색 선 수준이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검은색 선 바닥에서 계속 우상향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똑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래들의 평단만 볼게요. 자, 고래들의 평단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자,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 이 1번 위치가 고래 단가예요. 그러니까 고래 단가, 매집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고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해주고, 꾸준히 또 한 달 이상을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고래 매수 평단이 8달러였고요. 그리고 유니스왑입니다. 이거는 18달러까지 100% 이상 올라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단타라는 게 또 필요로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코인들 막 올라가면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니스왑, 아비트럼 잘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타 코인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스트라티스도 60.5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었죠. 무비블록도 3.03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가 날짜 보시면 7월 2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코인들도 소통방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또 크게 또 2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인데 7월 마감 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한 달 동안 이 단타만으로도 이렇게 또 적절하게 수익을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코인들로도 큰 수익을 드렸다 보니까 특히 이분은 비중을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비중을 드릴 때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단타니까 10에서 한 15%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13% 정도? 10에서 13% 정도 해가지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86% 수익을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단타로도 이렇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시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신 소통방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잘 따라와 주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 저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직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채널 보시면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쵸?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10,000명, 20,000명 넘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또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올라오곤 있지만 여러분들 손실 중인 코인들이 조금밖에 회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든 시기이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소통방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신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걸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무료로 하는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바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상승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더리움 상승이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크게 움직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코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어물쩡저물쩡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과연 이더리움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시간 약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일요일 정도에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오후 정도에. 일단 문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들고 계신 코인들 내 계좌를 봤을 때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지?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점검 받으실 연락처, 그죠?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답답한 정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자, 언제라는 부분들은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게 없지만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7월 9일 날 관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게 뭐예요? 손바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손바뀜 구간에서 고래들의 단가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고래들의 단가 구간은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스테이킹, 자, 이런 이슈 기사들, 스테이킹 최대치입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스테이킹이 뭔가요? 자, 스테이킹은 우리가 예금 상품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금 상품을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돈을 예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은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계속 들고만 있기는 좀 그렇고 이 이자를 받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게 되고, 이 스테이커들이 바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고,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2년간 매집을 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왜 이것들을 받으냐, 왜 고래들의 단가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크게 떨어졌을 때 2024년 7월 달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래 단가는 어떻게? 자,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그죠?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1번 구간이 고래 단가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돌파를 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이탈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고래들의 단가 구간은 저항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해서 플러스 5% 자리가 고래 단가예요. 그러면 고래 단가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처럼 우상향에 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언제라는 말보다는 어느 구간을 돌파를 해야 크게 급등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구간 돌파할 때, 그때가 바로 급등이고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5% 상승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대략
자, 366만 원입니다. 그죠? 이 파란 색깔 선 보이신가요? 이 파란 색깔 선의 위치가 딱 36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락세기형, 자, 이런 패턴이다. 그래서 이 365만 원이 딱 하필이면 또 이런 저항 위치입니다. 그죠? 여기 구간 돌파하면 이 검은색 라인들 56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종목 상담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얼마에 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소통방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봐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종목 이름이랑 여러분들 매수 단가 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